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추워져서 걷는 걸음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일평균 15km를 걸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신발은 리복에서 나온 지키넥티카 2고요. 신발을 구매할 때 참고를 하고 있는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여러 유튜버 분들이 좀 계세요. 예를 들어 러닝화의 리뷰는 주로 저는 슈파인더님 영상 많이 보고요. 분해 리뷰 하시는 포머스트님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신발 리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운동화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패션과는 좀 거리가 있는 퍼포먼스, 기능성 운동화들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운동화 리뷰의 폭이 넓은 쪽은 저는 포머스트님이 조금 넓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운동화 리뷰를 한 40개쯤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10개쯤은 포머스트님의 영향을 받아서 샀던 것 같고, 또 한 10개쯤은 슈파인더님께 영향을 받아서 산 것 같아요. 리뷰를 보고 바로 그 물건을 산다기보다 그런 인지 경로를 통해서 신발 브랜드의 다른 종류의 신발을 산다거나 또는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른 신발들을 좀 찾아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신발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신발 전문가는 아닌 거죠. 저는 걷기 운동이 좋아서 신발을 리뷰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적어도 100km 이상은 걸어봤는데 신발의 기능이 어느 정도다 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리뷰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신발은 포머스트님이 설명해 주셨던 지키넥티카 2의 리뷰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계속 미루다가 구매를 한 신발입니다. 먼저 사이즈부터 설명드리면 저는 260 정 사이즈를 신는데 이 신발도 260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이 제가 12월에 엄청나게 할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35,700원, 원래 정가가 10만원이 훌쩍 넘는 신발인데 엄청나게 할인을 받아서 샀고요. 사실 결론이 정해졌습니다. 이 신발을 깔 수가 없어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그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신발이라서 이 신발은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다면 구매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발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꼭 포머스트님의 리뷰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포머스트님이 리뷰하신 지키넥티카 2하고 제가 오늘 리뷰할 지키넥티카 2가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디자인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 날 좀 신어보고 100km를 훨씬 넘게 걸어본 신발이라서 간단하게 디자인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실착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수철을 가지고 온 이유가 옆모습의 쉐입이 미드솔이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신기해서 오늘은 이렇게 스프링을 갖고 와봤고요. 늘 그렇듯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아웃솔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은 바깥으로 요철이 나와 있는 형태인데 플랫한 아웃솔에 안쪽으로 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뒤에 특이하게 이렇게 힐 카운터 부분까지 아웃솔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솔은 퓨얼펌이 쓰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조금 다른 약간 부스트 폼처럼 생긴 스티로폴처럼 생긴 소재가 보입니다. 이게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이라고 합니다. 이 신발의 미드솔을 눌러봤을 때 상당히 말캉말캉한데 많이 찌그러진다라는 느낌이 없는 신발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TPU, 이 가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가드가 들어있는 부분도 굉장한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약간 연질에 발이 휘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TPU 가드가 제어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발에 유일하게 컬러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이 뒤쪽 부분이 이 미드솔에 접착 형태로 붙어 있는 거라서 혹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좀 쓸데없는 생각이었고요. 발 뒤꿈치 위쪽까지 살짝 올라와 있어서 발의 안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발입니다. 내부는 엔지니어드 메쉬가 쓰여 있는 게 맞고요. 바깥에는 조던 델타 브리드 때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비닐로 되어 있는 이걸 퓨즈 소재라고 포머스트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퓨즈 소재가 어퍼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내부에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의 물결 무늬가 보입니다. 포머스트님이 리뷰하셨던 신발과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바깥에 하나의 또 다른 퓨즈 소재가 붙어 있어요. 더 역동적인 물결 무늬를 나타내는데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겉에 비닐의 퓨즈 소재, 내부에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지 포머스트님 영상을 한 10번 본 것 같아요. 그냥 화면상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신발은 어퍼가 굉장히 뻣뻣한 편입니다. 근데 포머스트님이 리뷰하신 지키넥티카2는 굉장히 얇고 유연한 소재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착화감이 좋다는 평가를 내리셨던 것 같은데 이 어퍼가 약간 뻣뻣한 느낌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신발을 퓨즈랑 이 엔지니어드 메쉬 이중 구조로만 되어 있는 이런 신발의 경우에는 한 치수를 크게 구매하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길이는 딱 맞아요. 천의 느낌이 아니라 비닐의 느낌이라서 거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빡빡한 느낌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포는 굉장히 푹신한 쿠션이 들어있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샀을 때보다 약간 변색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한 컬러는 아니었는데 점점 갈수록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끈은 우동끈이 쓰였고요. 슈레이스도 굉장히 특이해서 이 내부에서 이렇게 고리들이 튀어나오게 바느질이 되어 있고 그 위를 이 우동끈이 지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합성 가죽 같은 소재가 천공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설포의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인솔은 분리가 되지 않게 되어 있고 뒤쪽에 쿠션이 좀 들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쿠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신발들을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평발이라서 발목이 살짝 무너져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좀 얇아서 신발을 신어도 굉장히 태가 잘 나요. 발목이 잘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 설명은 이쯤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키넥티카2가 다방면으로 머리를 잘 쓴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제가 여태 봤던 신발들은 사실 대부분 미드솔과 아웃솔 쿠션의 조합이 수직으로만 고려를 했다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미드솔을 써서 충격의 분산 같은 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고요. 볼의 사이즈보다 옆쪽으로 조금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신발의 위아래가 아니라 앞 뒤 그리고 좌우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하신 그런 운동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발을 신어봤을 때 장점과 좀 단점이 있을 텐데요. 이 신발의 장점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신발이 굉장히 날렵하고 날카롭게 생겼는데 사실 쿠션은 굉장히 착합니다.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제가 아직 리뷰를 하지 않았지만 아식스 젤라이트 트리플 X 정도의 나이키 리액트보다는 더 쫀쫀한 느낌이 좀 있고요. 반발이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부드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축이 굉장히 미드솔이 두툼하잖아요. 힐 스트라이크로 걷는 걷기 운동에는 정말 최적의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처럼 발목이 좀 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좌우가 좀 많이 틀어지게 되는데 바깥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목의 안정성을 조금 더 더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어서 단점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설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제가 신발끈을 좀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신발끈을 한번 풀러봤습니다. 설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합성 가죽 그리고 안쪽에도 다른 나일론 소재의 천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천공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발등이 낮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말려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 신발은 특이하게 소재가 탄력이 좀 없고 흐물흐물하다 보니 양말을 신으면 이렇게 신발을 신을 때마다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당연히 신발을 고쳐 신을 때는 이런 부분을 만져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귀찮아 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끝에 부분들이 조금 너덜거리는 거 이렇게 좀 팔랑거리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귀찮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설포가 살짝 여기 쿠션 부분이 좀 변색이 돼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머스트님이 리뷰하셨던 지키넥티카2랑 소재가 좀 달라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요 첫 번째 슈레이스 부분이 요 조그만 고리가 신발끈이 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두꺼운 심이 지나가는 부분이 발등이 살짝 눌립니다. 요 바느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만약에 이 어퍼가 이런 퓨즈 소재가 아니라 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면 사실 거의 느끼지 못할 텐데 여기가 신축성이 없이 굉장히 팽팽하게 늘어나 있다 보니 요 고리 부분이 발가락이 처음 접히는 부분, 엄지발가락이 처음 접히는 부분이잖아요. 발가락 관절이 지나가는 부분 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발가락을 누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었고요. 발등도 되게 낮은 편이고 발에 살이 좀 없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발에 좀 살이 있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꼭 크게 신으셔야만 이 부분은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토박스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퓨즈 소재가 좀 딱딱해서 슈레이스의 안쪽 부분이 발가락을 살짝 누른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단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장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00km 정도 걸으면 사실 웬만한 신발들은 좀 길이 들어요. 근데 이 신발은 길이 안 듭니다. 어퍼가 신축성이 아예 없는 굉장히 빳빳한 소재이고, 이 신발의 형태가 변하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서 아무리 걸어도 새 신발 같습니다. 새 신발 같다는 말이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 신발을 번갈아서 신는, 한 번씩 신을 때마다 조금 망설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신발을 신을지 말지 좀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유연성이 적으니까 양말 신을 때도 상당히 양말에 따라서 이 신발이 발에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기도 하는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이면 무게가 무거워도 상관없다 주인데, 물론 무게가 한 340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뭐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무게이긴 합니다만 걷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신발인데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길이 잘 들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닝화의 용도로 만들어진 신발이긴 합니다만 진짜 러닝화 용도의 신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신발을 아마도 러닝화 용도로 신으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상화 또는 걷기 운동 정도의 용도로 신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무난한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충분한 쿠션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볼록하게 튀어나왔으면 뒤축도 굉장히 뻣뻣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힐 슬라이드도 조금 더 예방해주고 발이 좀 그나마 뒤꿈치 쪽은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복이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셨다는 건 너무 와닿는 신발이기는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신발을 한번 착용해 보고요, 신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복 G 키넥티카 2를 제가 한번 신어봤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솔포 이 끝부분 처리가 살짝 조금 아쉽긴 하고요. 엄지발가락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신발 고리가 발가락을 살짝 누르는 점, 요거는 G 키넥티카 2의 모델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리뷰를 보시고 꼭 포머스트님 리뷰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은 아무래도 뭐 에너지 리턴이라던가 충격 흡수라던가 굉장히 뭐 신발의 안정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저는 걷기 운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중량을 잘 받아내 줄 만한 신발, 그런 신발 위주로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G키넥티카 2는 중량을 수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제 체중을 잘 받아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훌륭한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닝보다는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에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정말 얌전하고 착한 쿠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도 리뷰하려고 남겨놓은 신발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 좀 차례로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른 신발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2월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봄이 되고 또 2022년 신상품들이 나올 테니까 기다렸다가 좋은 신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쁘긴 예뻐.